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문득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감정은 어린 시절 느꼈던 감정이 애도되지 않아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무의식 속에 머물다가 적절한 환경과 때를 만나면 그 모양을 달리하면서 끝없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특히 어머니는 아이를 통해 이러한 무의식 속 감정과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엄마보다 먼저 그 감정을 알아차리게 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풀리지 않은 욕망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 읽어볼게요. 딸은 엄마의 감정을 먹고 자란다. 박우란. 출판사는 향기책방입니다. 애도되지 않은 감정은 반드시 돌아온다. 분석 상담을 받는 여러 달 동안 끝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지요. 그렇게 반복해서 억울하다는 감정을 말하면서도 내 말이 스스로 납득되지 않았지요. 억울할 만한 커다란 사건이나 떠오르는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석을 진행하신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 어떠한 해석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억울함이 무엇이었는지는 분석이 끝나고 한참 지나서야 스스로 알아차렸지요. 저의 억울함은 외로움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아주 어린 소녀가 혼자 외진 시골의 사택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서 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집에 한동안 보내셨던 어린 여자아이는 산 너머로 저녁 노을이 질 즈음 신장로에 흙바람을 일으키며 달리던 버스를 따라갔지요. 그리고 엄마가 보고 싶다며 울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자아이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처럼 길었습니다. 외롭고 싶지 않은데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 곁에 있을 수 있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인데 그럴 수 없었으니 여자아이가 느꼈던 외로움은 그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억울하도록 외로운 것이었지요. 삶이 팍팍했던 외할머니는 때를 쓰며 우는 손녀의 손을 질질 끌며 가버리라 했습니다. 그렇게 울 것이면 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버스를 향해 손을 잡아 끌었지요. 손녀딸을 잡아 끌던 손목에 그 목소리에 그날의 고통도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그저 엄마가 보고 싶은 여자아이의 울음이 다그침으로 나무나무로 되돌아와야 했던 억울함. 버스를 타면 엄마한테 데려다 줄 것 같은데 그 버스를 탈 수 없는 무력감. 아무리 엄마를 그리워하고 울어도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던 고립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소외감. 그 모든 기억들은 흑흑거림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억울해. 이 말은 과거의 모든 아픔을 기억하는 암호였습니다. 이렇듯 충분히 풀어지지 않은 감정의 덩어리들은 내 안의 곳곳을 떠다니다 어느 때든 적절한 환경과 때를 만나면 회귀합니다. 수도원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종종 저는 스스로 고립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과거의 저는 수녀였습니다. 그 고립은 애도였지요. 무의식적인 기억나지 않는 시절의 경험과 감정을 비슷하고 적절한 환경과 사건을 찾아 반복하며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애도되지 않은 감정들은 그 모양을 달리하며 끝없이 저에게 돌아왔지요. 과거에 갇힌 나. 두 딸을 둔 지은 씨는 덧없이 열심히 사는 평범한 엄마이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직장인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아빠도 남편으로서나 아빠로서도 협조적이지요. 부부는 젊은 시절부터 자신들의 시간과 수입을 쪼개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베풀면서 꾸준히 사회 봉사를 해왔지요. 지훈 씨가 처음 상담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말할 수 없이 불안정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몹시 불안하고 힘들다고 말했지요. 지훈 씨와는 꽤 오랜 시간 세심하게 작업을 해 나갔습니다. 두 딸아이가 차례로 크게 아파서 수술을 받았는데 부부가 모두 큰아이가 그만큼 아플 때까지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아이에게 집중하지 못했다고 하는 편이 맞겠지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둘째 딸도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둘째 딸아이는 난청이 와서 원래 청력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지요.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큰 병원에서도 노력했지만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두고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지요. 지훈 씨는 부모로서 자신들이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었나 덜컥 걱정했지만 그 걱정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이가 아파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보다 내 탓이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더 앞섰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 특히 엄마들은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에게 집중하기보다 내 탓이면 어쩌나 하는 죄책감을 먼저 갖게 되고 이 죄책감은 또 다른 악순환을 불러옵니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자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이 자체보다도 나를 먼저 걱정한다는 말이지요. 내 탓일까봐의 불안, 나쁜 엄마일까봐의 불안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지요. 이것은 중요한 순간의 사태와 상황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기보다 나 자신 안으로 철수하는 모습입니다. 엄마가 아픈 아이보다 엄마 자신의 역할과 이미지를 더 생각하는 것이지요. 누가 봐도 좋은 엄마였고 누가 봐도 밝은 아이들이었지요. 부모의 유전 소인이 없는 상태에서 딸의 발병은 의외였는데 지훈 씨는 꾸준히 상담을 받으면서 그 원인이 엄마인 자신의 결핍과 욕망에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아이와 나의 관계만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지훈 씨의 가족을 둘러싼 환경과 맥락, 그리고 지훈 씨가 가진 어린 시절의 상처와 결핍들이 드러나면서부터였지요. 관심 밖의 사람이었던 나. 지훈 씨는 늘 오빠의 그늘에 가려 소외되고 방치되었지만 엄마 아빠 손 가지 않게 하는 착한 딸로 자랐습니다. 다니는 직장에서도 신임을 크게 얻는 직원이었고 대학생 때부터 빈곤 아이들을 위한 공동체에 몸담기 시작해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님께 더 관심받고 예쁨 받을 줄 알고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가도 오빠에겐 턱없이 모자랐지요. 오히려 둘째이고 딸인 자신에게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부모님의 태도 속에서 소외감을 뼛속까지 품고 자랐습니다. 공부 잘하고 늘 골골하던 오빠는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지훈 씨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님 관심 바뀌고 심지어 나는 잘 아프지도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흔히 몸의 아픔으로 부모의 관심을 집중시키기도 하는데 지훈 씨는 왜 잘 아프지도 않았을까요? 그나마 손이 안 가는 딸인 것이 부모에게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는 딸이어야 부모에게 수용될 거라는 불안 때문이었을 거예요. 마음껏 아플 수도 없을 만큼 어린 지훈이의 마음은 안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원하는 관심과 사랑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마음속 깊숙이 사무쳤는지는 본인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신임은 받지만 늘 존재감 없이 조용히 눈에 띄지 않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익숙한 지훈 씨의 삶이었지요. 그렇게 지훈 씨는 한 번 아프지도 않고 관심 밖의 사람인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들이 큰 병을 치를 때, 아이들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걱정을 독차지하며 돌봄을 받았지요. 그것은 지훈 씨가 그동안 가장 받고 싶었던 독점의 경험이었고, 경험해보지 못한 묘한 만족감을 선사하기도 했지요. 직접적으로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겼던 지훈 씨는 스스로 관심을 받기보다 아이들을 통해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독점하고 싶다는 소망과 욕구가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이들이 독점적으로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통해 은밀한 쾌감을 느꼈지요. 다른 동료의 아이들에게 주변 동료들이나 공동체 어른들이 사랑을 주는 모습에는 걷잡을 수 없는 질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지훈 씨는 자신이 나쁜 엄마일까봐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진짜 나쁜 엄마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엄마로 비춰질까봐에 대한 두려움이었지요. 이미지에 묶여 있는 것이지요. 지훈 씨의 진정한 죄책감은 아이들을 아프도록 방치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적 요구를 끊임없이 소외시킨 것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실제로 나쁜 엄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이고 자신을 믿지 못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상담실에서 오랫동안 마주한 그녀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사람이었지요. 자신만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경험하고 믿지 않는다면 타인의 말은 그저 위로로 끝나고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아이로 엄마의 결핍을 채우지 않으려면 이 모든 무의식적 왜곡과 상처, 아이들에게 보내고 있는 은밀한 보상 행동에도 지훈 씨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 깊은 곳의 울림을 따라 스스로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올감했던 좋은 엄마라는 이미지로부터 용기를 내 걸어 나오길 시도했지요. 지훈 씨가 너무도 두려워하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마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슬아슬했습니다. 부디 도망가지 않고 우리가 함께 견디어내기를 마음 깊이 소망하고 염원했지요. 그리고 저는 상담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지훈 씨가 사랑스러웠어요. 무엇보다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어준 지훈 씨가 고맙고 또 고마웠지요. 지훈 씨를 지켜보면서 이렇게 우리 아내는 우리가 가진 독성으로 아이를 삼키고자 하는 어두움과 그것에서 아이를 지켜내려는 모성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엄마 자신보다도 엄마의 감정과 욕구, 욕망을 먼저 알아차리곤 합니다.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바통을 이어가며 큰 병을 치러내는 과정에서 얻은 상처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거나 물리적으로는 증명해내기 어려운 엄마와 딸 사이에 연결된 강력하고 깊은 심리적 고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인 프랑스와즈 돌토는 아동의 심리적, 신체적 증상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엄마의 거짓말이라고 했고, 아이는 말해지지 않은 채 남겨진 모든 것을 이해한다 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엄마에게 아이는 때때로 엄마 자신의 무언가를 채우거나 보상하기 위한 대상으로 자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무의식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요인에서 문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나 자신의 욕망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은밀하고 사악한 욕구와 욕망도 있지만
그것들을 분절시키고 그것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와 의지도 함께 있습니다. 무언가 누르고 회피할수록 그 덩어리는 더 짙어지고 그 알 수 없는 덩어리들의 책임과 탓은 주변 가족에게 돌아가기 쉽습니다. 스스로의 무의식적 욕망을 대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그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길이 녹록하지만은 않지요. 우리의 무의식적 결핍감과 욕구들은 오래전 그 순간의 나에게서 조금도 걸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집착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지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없이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 인간 충동과 욕망의 본질이지만 위험과 거절과 외면의 두려움 없이 마음껏 사랑을 줄 수 있다면 그보다 복된 일은 없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욕망도 있고 사랑을 마음껏 주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욕망의 수준에서는 결핍의 상태일 수밖에 없어서 끝없이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욕망 수준에 있다는 것은 욕망이 행동의 무의식적 최우선 동기가 되는 상태인데 사랑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사랑 자체가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욕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욕망하고 두려움을 대면해도 안전하고 보호받는 느낌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네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